네, 이한조대TV입니다. 오늘은 어머 10년 전 가격이네 라는 제목으로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위치한 202 타경 117255 물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사건에 해당하는 물건은 CG 대백 신화창신 맨션이고요. 먼저 경매 사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이름이 엄청 길죠. 6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인데 대백하고 신화, 창신에서 각각 나눠 지어서 이름이 이렇습니다. 자, 최초 2억 3,900만원 유찰되고, 자, 2차 1억 6,730만원 최저 매각 가격으로 오는 4월 6일 날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10%인 1,673만원이 되고요. 자, 소유자와 채무자는 동일하고 개인 채무로 인한 임의 경매 진행건입니다. 자, 토지 건물 일괄 매각건이고 건물 면적은 5구 타입. 건물 면적 대비 대지권은 9평 정도, 한 절반 정도가 되네요. 자, 위치나 해당 물건에 속하는 동 그리고 층수도 괜찮습니다. 임차인이 따로 존재하진 않지만 도시가스가 정지되어 있고, 자, 우편물이 가득 방치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유추해 보면 거주 유무에 대한 부분이나 우편물 송달 지연에 따른 시간적 로스가 발생할 여지가 좀 있어 보이고요. 도시가스 미납 요금이나 미납 관리비도 체크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미납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가 떠안는 부분이 없고요. 미납 관리비일 경우 공용 관리비에 대한 책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주 유무 체크하고 우편 송달 지연 그리고 도시가스 미납 요금과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야 된다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 물건 송달 내역을 보면 개시 결정 정본이 도달하는데 거의 석 달이 걸렸네요. 그죠? 11월 9일 날 정본을 발송했는데 실제 도달은 2월 9일 요때 했고요. 나머지 발송에 대한 도달 부분도 요 인근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003년 이후에 소유권 변동 등은 없고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사진 등을 참고하면 샤시를 포함한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도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스가 끊기고 우편물이 방치되는 등 공실 상태로 짐작이 되는데, 공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내부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꼭 감안하셔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할 듯 합니다. 자, 2022년 개인 간 채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총 채권액의 합계가 거의 12억에 육박을 합니다. 11억 6,800. 내용을 보니까 제조업 쪽에 사업을 하신 것 같죠. 압류 세금도 상당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행히도 임차인이 존재하지도 않고 채권액의 금액은 크지만 또 실제 권리상의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자, 물건 자체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취하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요. 그럼 물건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요, 일단 좌측으로 수성구에 딱 센터죠. 센터 연어지구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원과 여러 관공서에 이전이 계획되어 있고요. 예전에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오른쪽으로는 경산 중산도시개발구역, 그리고 영남대 건너 대임지구 개발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현재 시지 지역은 1기 신도시 개발과 때를 같이 하고 있죠. 90년도 초반에 개발된 지역이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 안정화되고 성장한 곳이죠. 많은 인구 유입이 있었고 특히나 젊은 층들이 몰리면서 같이 성장한 곳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진짜로 볼 일이 있으면 경산으로 사람들이 일을 보러 갔는데 CG가 더 커버려서 상황이 이제 역전됐죠. 게다가 지하철 개통 이후로는 그 상황이 더해졌고요. 자, 물건지 주변으로 이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일단 만촌 황금동과 현재 CG의 중간 지역인 알파시티나 연호지교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지에 따라서 이 동네 분위기도 사뭇 영향을 받는 지역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노령화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건축 물살을 차게 될지 아니면 주변 아까도 봤듯이 신규 개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죠. 자, 그런 내용은 머리에 두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CG 대백 신화창신 맨션. 자, 물건 이치입니다. 지하철 2호선을 비롯한
교통, 또 주변 학교, 그리고 상권을 두루 갖추고 있고요. 최근 실제 실거래가는 최고가 대비 뭐 한 30% 정도 하락한 2억 초반에 형성돼 있네요. 자, 신매역, 그리고 주변 상권, 신매역 바로 코앞이죠. 역 주변 상권과 뭐 천주 성산병원 같은 병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들 보면요, 대규모 학원가도 유치하고 있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500m 내외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파트 단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단지로 29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돼 있다 확인될 수 있고요. 복도식이고 복도에 창도 다 붙어 있는 거 확인됩니다. 뭐 주차는 뭐 1세대 한 대씩에 못 미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뭐 이중주차해 놓은 차들이 잘 안 보이죠. 자, 지도 보시면 자, 207동 위치가 여긴데요. 207동 여기인데 일단 동간거리가 상당히 넓죠. 동간거리가 상당히 넓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청솔타운 사이 소로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더 있어가지고 조망권 등의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제일 꼭대기층이고 복도식 끝에 위치한 게 아니라 또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바로 앞이니까 그것도 뭐 오케이. 자, 요 거리비로 보면 여기죠. 여기 1502호가 위치하고 있는데 뭐 실외기가 다 밖에 위치하고 샤시는 교체를 안 한 듯 보입니다. 그래도 동강 거리 덕에 볕 잘 드는 거 확인이 되고요. 날 좋을 때는 뭐 앞뒤로 창문 열어 두면 바람도 솔솔 잘 통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세 흐름은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300세대 이상 30년 20평형 매매 전세 흐름을 보면요. 먼저 매매의 경우에는 매물과 가격 모두 하락하고 있고 전세의 경우는 매물은 쌓이고 가격은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미지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입찰가를 좀 잘 고민해야 할 듯 합니다. 자, 지난 2월까지의 전국 거래량 증감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일부 좀 회복된 듯 보이지만 일단 비율보다는 수량 자체가 큰 변동을 보이진 않고 있죠. 뭐 100%, 뭐 400% 올라왔다 그래도 뭐 3개에서 15개로, 뭐 10개에서 25개로 요 정도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뭐 거래량이 약간 이렇게 매매가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 그 비율에 대비해 가지고 수량은 많지 않은 편이다 라고 확인될 수 있고 전세 거래도 마찬가지로 비율보다는 수량에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주변 아파트 단지들 대부분이 연식이 비슷합니다. 그죠? 거의 30년에 이르르고 있죠. 뭐 평당가도 뭐 천마타운을 제외하면 시천마타운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평당가 수준이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 자, 매매든 전세든 지금 매물은 많지 않습니다. 매물은 많지 않고 가장 최근인 2월 달에 거래된 매매 가격을 보면 2억 2,500만 원에 이루어졌네요. 자, 경매 최적 매각 가격이 얼마입니까? 1억 6,730만 원. 자, 과거 시점으로 보면 요 가격대가 뭐 2014년 가까이 보면 2019년도 가격. 그래서 뭐 거의 한 10년 전의 가격으로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입찰가 산정 시에 앞서 이야기했던 뭐 인테리어 비용이나 뭐 미납 관리비 그리고 시간적 로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꼭 감안을 해야 되고요. 자, 2회 유찰 시에 3회차 최저 가격은 자, 1억 1,700만 원입니다. 이 가격까지는 안 가겠죠, 그죠? 1억 6,700도 좀 애매한 가격이긴 한데 뭐 1억 초반까지야 내려가겠습니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지역이 1기 신도시가 지어질 때랑 시기를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일단 뭐 파격적인 건 맞는데 적용 지역이 좀 제한적이죠. 제한적이고 20년이 경과하고 일단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택지여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 면적이 안 되더라도 뭐 주변 지역과 합산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고, 뭐 적용 지역이라도 정말 중요한 거는 뭐 지자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시 된다라는 내용이 뭐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혜택이 있는데 받을 건지 말 건지의 선택이 앞서지 강제사항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자 봅시다. 뭐 칠곡, 성서, 뭐 칠곡 3지구 정도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 공공택지니까 해당이 되네요. 자, 그리고 연차가 이제 30년 차가 돼 가니까 재건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일단 대구광역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 최신 자료를 열람해 봤습니다. 소개글에 링크를 참조하면 되실 것 같고, 자, 신매동 569번지 여기 해당이 되고, 뭐 구역으로 따지면 수성구 30-16 구역이 됩니다. 정비 예정 구역 고시가 있었고 예정 구역으로만 지금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시작도 안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호객 논어에서 잘 요약해놨어요. 그죠? 지금 기본 계획 수립 단계고 안전지단이나 이후 단계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초과 이익 환수제 대상이고, 자,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뭐 조합 설립 인가 시점이 기준이 되겠죠. 여기가 기준이 되겠고, 지금은 법 개정 전이니까 여기에 해당되고 있다는 내용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뭐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건폐율은 어떻게 됩니까? 50% 이하, 용적률은 200% 이상, 300% 이하 이렇게 적용을 받게 되고, 일단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뭐 해당 지역이 몇 종인지를 보려면 뭐 네이버 지도 등의 앱에서 지적 편집도 눌러서 확인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 지적 편집도 눌러보시면 해당 지역이 몇 종인지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뭐 수성구 신매동 경매 물건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뭐 뭐니 해도 뭐 부동산 하락과 침체가 길어지고 있고 매매도 전세도 맞추기 어려운 게 뭐 사실입니다. 근데 실거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접근하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매각 가격 1억 6천 정도죠. 그래서 앞서서도 얘기했던 뭐 인테리어나 기타 미납 금액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뭐 지금 뭐 6차리 될지 또 누가 또 가져가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가격은 약 10년 전의 가격이다 라는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